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7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원지로서 원산지를 파악하는 데 근간이 되고 있는 학설은 유전자 중심설이다. 이 유전자 중심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파빌로프죠. 파빌로프의 작물의 기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파빌로프는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작물의 기원지를 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중국, 인도 동남아죠. 그다음에 코카서스 중동,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멕시코, 그리고 남아메리카,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각 중국에서는 뭐가 조, 피, 콩, 뭐 이런 것들이 유래되었고, 인도 동남아 쪽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뭐 왕골, 뭐 이런 것들이 전파되었다. 이게 기원지라는 거예요. 인도 동남아가 변화 왕골의 기원지다. 뭐 이렇게 해서 각 종류별로 어, 기원지를 밝힌 거. 이것이 이제 파빌로프의 작물의 기원지인데요.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남부 아프리카는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인도, 동남아, 코카스, 중동, 뭐 중국, 중앙아프리카 이런 건 다 있는데 남부 아프리카는 식물의 기원지로서 없습니다. 그래서 파빌로프의 작물의 기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남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빌로프의 작물의 기원지에서 8개 지역에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코카스 중동, 지중해 연안, 중앙아프리카, 멕시코,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래서 각 식물의 품목들이 전부 나와 있어요. 이 식물은 여기가 기원지다 이 말이죠. 파빌로프의 작물의 기원지 8개 지역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면 기원지로서 그 근간이 되고 있는 파빌로프의 기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온다면 거의 이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남부 아프리카는 기원지가 아니다. 다음 중 과실을 이용하는 열매 채소가 아닌 것은, 열매 채소, 그냥 답은 들어왔죠. 당근. 당근은 뭐죠? 뿌리 채소. 이건 다 열매 채소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근은 뿌리를 이용하는 뿌리 채소입니다. 당근이나 무는. 3번입니다. 인산질 비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과인산석기, 용성인비, 쌀겨, 깻묵, 이건 전부 다 인산질 비료죠. 생석회는요, 이건 석회질 비료입니다. 생석회는 그대로 석회질 비료다. 생석회는 석회질 비료에 속합니다. 다음 중 시설의 토양 관리에서 객토를 실시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객토, 요 손님객자죠. 그래서 여기에 흙이 좋지 않거나 이래서 다른 데서 흙을 갖다가 부어서 쓰는 거, 손님 흙을 받는 거죠. 이거 손님이죠, 손님. 다른 곳에서 손님 흙을 받아서 여기다 까는 거. 어떤 흙이겠어요? 이게 좋은 흙이겠죠, 좋은 흙. 미량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섞어주면 염류 집적을 제거해 준다든가. 왜 이게 염분이 많으니까 염분이 적은 통을 갖다 섞어가지고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한다든가, 미량 원소를 공급한다든가, 또 여기가 침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침식이 되고 이런 데다 갖다 메꿔주면 토양 침식이 아니라 토양 침식 완화 또는 제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움푹 파인 이런 것들에다가 다른 데서 좋은 흙을 갖다가 메꿔서 해준다면 토양 침식 효과가 아니라 토양 침식 완화 또는 토양 침식 제거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객토라는 건 토층의 성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 또는 농지 예정지 토지에 딴 데서 흙을 갖다가 넣는 것, 이걸 객토라고 한다. 객토를 하는 이유는 뭐냐? 미량 원소를 공급해주고 토양 침식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이 아니라 침식의 억제, 염류집적의 제거, 토양 물리성 개선, 보수력 증대, 작토층의 확대. 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순 모래땅이라 못 지어 먹었는데 딴 데서 흙을 좋은 흙을 갖다 놓고 이제 식물을 심으니까 식물을 심는 작토층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객토의 효과, 객토란 게 무엇이고 객토의 효과는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표토의 부식이 많으면 토양의 색은 어떻게 되냐? 표토의 부식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낙엽 같은 거 썩고 부식 많이 된 걸 보시면 무슨 색깔입니까? 그렇죠? 검은색 나죠, 검은색. 암흑색이 납니다. 암흑색. 부식이 많으면 암흑색이 납니다. 그래서 표토의 부식이 많다는 것은 고도로 분해된 유기물이 많이 함유된 토양이라는 뜻이고 이때는 어두운 색을 띱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색이다, 빨간색이다 그러면 뭐예요? 산화철 광물이 풍부할 때는 토양이 적색을 띠게 돼요. 근데 여기서 표토에 부식이 많다. 표토라는 것은 이 거득이죠, 거득. 소극이 아니라 이 거득에 부식이 많으면 어떤 색이에요? 흑갈색 또는 암흑색을 나온단 말이에요. 정답은 암흑색이 됩니다. 다음 중 낙과의 원인이 아닌 것은 과실이 있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낙과. 수정이 되지 않았을 때 낙과되죠. 배 발육이 중지되었을 때 낙과됩니다. 생식기관들의 발육이 불안전하다. 낙과되죠. 생장 조절제를 살포하였다. 이 생장 조절제가 뭐예요? 과일을 좀 비대하려고 살이 많이 찐 튼튼한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생장 조절제죠. 이게 낙과의 원인은 아니죠. 이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과의 원인은 1번, 2번, 3번 이거 외에도 단위 결과성이 약한 품종, 원래 낙과가 잘 되는 품종일 경우나 또는 질소나 탄수화물이 과부적인 경우에도 낙과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과부적인 경우에도 낙과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생장 조절제는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거나 외관을 좋은 형태로 구성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수확 후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장 조절제를 썼다고 되었고 낙과가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다음 과실에 봉지 씌우기를 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까마귀나 까치 들어가서 쫓는다든가 외관이 흠집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죠, 봉지를. 또 농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씌운단 말이죠. 병의 충으로부터 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씌웁니다. 그런데 봉지를 씌워놓으면 어떻겠어요? 과실 자체가 햇빛을 직접 못 받으니까 당도는 감소하겠죠. 당도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이죠. 거리가 먼 것은 봉지 씌우기라면 그 자체로서는 당도는 감소할 겁니다. 직접 과일이 햇빛을 쬐이지 못하니까요. 정답은 1번 당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작의 피해로 인한 휴작 기간이 가장 긴 작물은 자, 연작을 하면 심각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유채를 연작한다. 그러면 아주 밭을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인삼 같은 경우는 절대 연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삼을 연작하면 농산물에 보험도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작 기간이 가장 긴 것은 그러면 인삼이 인삼. 인삼은 한 번 그 밭에서 인삼을 갈았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다시 인삼을 갈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휴작 기간이 10년이나 된다. 그래서 연작의 피해로는 휴작 기간이 가장 긴 것은 그러면 인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가 거의 없다 하면 이건 이제 옥수수 이런 거고, 적어도 1년은 휴작해야 된다 시금치, 2년 정도는 휴작해야 된다 감자. 올해 여기다 감자를 심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심지 말고 다른 걸 심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 3년 후쯤에 돌아와서 다시 감자를 심어라. 그런데 10년 이상 휴작을 요하는 작물, 인삼과 아마 같은 거. 그래서 연작의 피해가 가장 심한 거, 휴작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거, 인삼이다. 도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복은 뭡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벼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이게 도복이에요. 도복. 예, 왜요? 줄기가 약해. 크면 클수록 줄기가 약해가지고 밀생을 해요. 이 밀생을 하니까 제대로 옆으로 못 크고 위로만 커가지고 키는 큰데 줄기가 약해. 바람 불면 다 쓰러져 버리죠. 자기 몸무게도 못 이겨서 크다가 다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도복이에요. 내 키가 크고 줄기가 튼튼한 작물이 잘 걸린다. 이거 아니에요. 줄기가 약한 작물. 키는 큰데 줄기가 약하면 도복한다. 그 다음에 밀식 같은 거 이런 경우죠. 위로만 막 큰 거예요. 줄기가 약해. 이게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밀식은 도복을 유발한다. 맞죠? 가을 멸구가 발생했고 이게 약해요. 멸구가 들어와서. 배가 약해요. 그러면 도복이 심해진다. 비가 와서 식물체가 무거워져도 제 몸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집니다. 맞죠? 틀린 것은 키가 크고 줄기가 약한 작물이 잘 걸린다 그래야 되겠죠? 작물이 튼튼한 작물이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복은 키가 크고 줄기가 약한 작물이 도복이 심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곡류의 최종 적기는 최종은 뭡니까? 종자를 받는 것이죠. 예. 화곡류는 뭐죠? 벼 같은 거예요. 이 벼화자죠. 벼, 보리 뭐 이런 종류가 이제 화곡류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체중하기 좋을까요? 하얗다, 갈색이다, 녹색이다, 황색이다. 익으면 어떤 색깔이 들죠? 예, 황금빛이라고 그러죠. 황금빛, 황금빛 들파, 황숙기죠. 예, 누렇게 익었을 때 그때가 최종 적기입니다. 수확 적기도 되고 최종 적기도 됩니다. 그래서 화곡류가 뭐냐? 씨를 맺는 벽과 식물을 통틀어서 화곡류라고 한다. 벽, 보리, 조 이런 것을 화곡류라고 하는데 이건 다 어떻게 누렇게 익었을 때, 황색이 날 때 최종의 적기입니다. 종자의 발화 조건 세 가지는, 자, 종자의 발화 조건 세 가지는 온도, 수분, 산소인데요. 왜 여기 비도 없어도 됩니까? 비도 없어도 돼요. 콩나물 같은 거 검은 봉지로 완전히 싸가지고 빛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해도 콩나물 자랍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빛이 없어야 발화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생장 조건하고 발화 조건은 구분하셔야 돼요. 발화 조건은 빛이 없어도 대부분 발화합니다. 물론 광발화하는 것들도 있어요. 빛이 있어야만 하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발화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온도, 수분, 산소만 있으면, 온도가 맞고 수분이 있고 산소만 있으면 종자는 발화를 한다. 싹은 틔운다. 그 말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윤작의 효과가 아닌 것은, 윤작, 돌려짓기 하는 거예요. 돌려짓기. 왜 하냐? 지력의 유지 및 증강을 위해서. 또 병충해가 경감되죠. 계속 한 작물만 여기다 심게 되면 이것에 특화된 병충해가 여기에 완전히 깔려버려요. 그래서 돌려짓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에는 강한 병충해지만 다른 작물을 심으면 예, 별로 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 하는 거, 이걸 윤작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토지 이용도도 향상되죠. 노력 분배의 불합리와 이게 틀린 것이죠. 예, 돌려짓기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을 한 작물만 여기다가 엄청나게 심었다 그러면 그 파종도 그 시기에 해야 되고 수확도 그 시기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인력을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작물과 다른 작물 동일짓기 한다면 노력 분배도 어느 정도의 각기의 수확기가 다르고 파종기가 다르니까 잘 분배할 수가 있겠죠. 노력 분배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겠죠. 불합리화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작이라는 것은 돌려짓기 이런 말인데 한 농지에다가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지 않고 몇 가지 작물을 돌려 재배하는 방법 이것이 윤작입니다. 수확량 감소와 땅의 힘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는 병충해라든가 잡초도 잘 생기지 않고 토지의 이용도도 높일 수 있다. 또 노력 분배 합리화 여러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노력의 시기적인 다 다르죠. 파종이 어떤 것은 4월, 어떤 것은 5월, 수확도 어떤 것은 9월, 어떤 것은 10월, 어떤 것은 11월 이러니까 노력의 분배를 어느 정도 인원 분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기적 집중화를 경감하고 노력의 분배를 시기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 근데 노력 분배의 불합리화 그랬으니까 틀렸단 말이죠. 윤작을 하면 노력 분배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호기적 조건에서 단독으로 질소 고정작용을 하는 토양 미생물 속은 이 질소 고정작용을 토양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중의 질소를. 근데 이것이 단독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 식물과 공생하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단독으로 하는 애들은 다시 호기적 조건, 즉 산소가 있어야 또 하나는 염기적 조건, 오히려 산소가 없는 데서 질소 고정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호기적 조건에서 하는 애들이 바로 이 아조토박토예요. 그 다음에 염기적 조건에서 하는 것이 클로스트리디움, 클로스트리디움 얘들. 클로스 그러면 이게 밀폐된 그런 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염기성. 산소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기적 조건에서 단독으로 그랬으니까 이건 누가 되겠어요? 아조토박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염기성 조건에서 단독으로 그러면 클로스트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과 공생작용 속에서 질소를 고정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리조비움이 되는 거예요. 리조비움이. 그래서 호기적 조건에서 단독으로 질소 고정 작용 그렇기 때문에 아조토박터다. 근데 만약에 현기성 조건에서 단독으로 그랬다면 클로스트리즘일 것이다. 작물과 공생하면서 질소 고정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리조비움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호광성 존자가 아닌 것. 호광성 좋아한다. 뭐를? 빛을.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발화가 잘 되는 거 그런 말이죠. 근데 호광성 종자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뭐예요? 오히려 빛이 없어야 잘 되는 거. 염광성 종자라든가 이런 것이죠. 그게 뭐죠? 가지입니다. 가지. 당근이나 우엉이나 상추는 호광성 종자예요. 응? 근데 가지 같은 것은 빛이 없어야 더 종자 발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광성 종자가 아닌 것은 그러면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광성 종자는 빛이 있어야 발화가 되는 종자로서 상추, 당근, 우엉, 상추, 당근, 우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호광성 종자고 호암성 종자, 빛이 없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는 암발화 종자 이렇게 말하죠. 싹이 트는데 빛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빛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싹 트는데 방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가지, 토마토, 오이 이런 거는 호암성 또는 암발화 그리고 호광성은 광발화 빛이 있어야 발화가 잘 된다 그래요. 여기서는 호광성 종자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호암성 종자고 그거는 가지이다. 유기농업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기농업입니다. 그러면 저항성 품종 이용 맞죠? 화학합성 농약 이용 이건 아니죠.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방지한다. 담배의 추출액을 사용해서 그렇죠. 병충해를 방지한다. 다 유기적이죠. 근데 화학성 농약을 사용하는 건 유기농업에서 절대 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안 쓰죠? 화학성 농약 안 쓰고 생장조절제 안 쓰고 제초제 안 쓰고 일체의 화학합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줄이고 유기물과 미생물 등만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해서 하는 농법, 이것이 유기농업입니다. 유기농업에서 화학합성 농약 이용, 이건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식용작물의 분류상 연결이 틀린 것은 두류, 콩팥, 녹두, 잡곡, 옥수수, 조, 메밀, 맹류, 벼, 수수, 기장, 서류, 감자, 고구마, 토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벼는 따로 벼류가 있어요. 벼. 그래서 뭐 수도작 또는 뭐 박벼, 육독 뭐 이렇게도 말하죠. 그 다음에 수수와 기장은 뭐죠? 수수와 기장은 이건 잡곡에 속하는 거죠. 잡곡. 맹류에 속하는 건 뭘까요? 맹류에 속하는 것은 보리, 밀, 귀리. 이 보리맥자죠. 보리, 귀리, 밀 이것이 맹류예요. 서류, 감자, 고구마, 토란 등굴에 이 열매 맺는 거. 이게 맞아요. 서류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된 것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벼보리, 밀, 콩 등과 같이 주로 식량으로 재배되는 작물, 이게 식용작물인데 벼는 벼의 논뼈, 밭뼈 해가지고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맹류는 보리밀, 귀리 등으로 이루어진 거고 잡곡은 옥수수, 수수, 조, 메밀, 기장, 피 등이 잡곡이고 콩류는 콩팥, 녹두, 완두, 강낭콩, 뭐 땅콩 뭐 이런 것들이 콩류고 서류는 감자, 고구마, 토란, 돼지감자 이런 게 서류고 이 서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건데 땅속 줄기 또는 뿌리 일부가 전분이나 기타 다당류의 저장으로 비대해진 배경 또는 구근을 말하며 감자, 고구마, 토란, 돼지감자 다 뭐예요? 땅속에서 이렇게 덩굴 속에 이렇게 비대해진 육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다? 서류다. 감자, 고구마, 토란, 돼지감자 등 이런 걸 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작물의 분류상 연결이 틀린 것은 벼는 벼대로 일가를 이루고 수수와 기장은 잡곡에 속하는 것이고 잡곡, 맹류는 보리, 밀, 귀리, 호밀 이런 것이 맹류입니다. 증산작용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증산작용,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산출물을 많게 한다. 이런 환경 요인이 아닌 것. 답이 보이죠?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특별히 증산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 적당한 바람은 증산작용에 좋은 영향을 주죠. 빛이 셀수록 일반적으로 증산작용이 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산화탄소는 증산작용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 아닙니다. 증산작용 환경 영향을 주는 것은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습도가 낮을수록입니다. 온도, 기온이 상승하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온도, 바람, 적당한 바람은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아니고 여기다 하나를 더 넣는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증산작용에 활발하다. 다음 중 점토 함량이 가장 작은 것은 점토 함량 그러면 알아야 될 건 양토를 중간에 놓고 그러면 양토는 주로 뭐냐? 점토와 사토, 모래가 점토는 이거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점토와 사토가 중간중간 섞인 게 양토다라고 보면 자, 이제 이 밑으로 가면 모래고 요 위쪽으로 가면 찰흙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찰흙이 가장 많이 섞인 게 뭐죠?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식토에 식토.
식토보다 적게 섞인 것은 식양토. 식양토보다 적은 게 이게 중간에 양토. 양토보다 적은 거, 이제 모래가 좀 더 많은 거, 사양토. 사양토보다 모래가 더 많은 거, 모래 사자죠. 사토. 이러한 순서가 점토 함량이에요. 점토 함량이 가장 적은 거 뭐예요? 모래, 사토. 점토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러면 식토가 되겠죠. 점토 함량의 정도, 요거까지 꼭 알아두십시오. 어떤 형태로 나오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습답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습답이 뭐죠? 1년 내에 물 차 있는 물론, 물이 너무 오래 차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요 위에 물이 다 이렇게 차 있으니까 이 땅에 속한 양분이 전부 다 밑으로 가서 지하수 쪽으로 빠져버려요. 토양에 양분이 거의 없어요. 영양 부족. 이 토양 자체가 영양이 부족한 토양이 되버려요. 그 다음에 이 여름에 고온이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환원성 유해 물질이 생겨요. 유해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추락현상이 뭐죠? 열매가 줄어드는 거예요. 열매가 줄어드는 거. 양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양분이 부족해요? 여기다 물 들어왔고 물이 계속 수압으로 누르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양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토층에서는 양분이 부족. 그래서 열매가 줄어들어요. 추락현상이 발생하고 환원성 유해물질이 생성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배수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좀 빼줘야 돼요. 필요할 때는 물을 담아놔야지. 그래서 물이 많아 배설이 유리하다?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죠. 물이 많아서 양분 부족으로 추락현상 발생하고 물이 많아서 여름 고온 때 환원성 유해물질이 생성돼서 배에 해롭고 그래서 2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채소 중에서 호온성 채소인 것은 뭐냐? 호온성이란 뭐죠? 높은 온도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25도씨 이상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호온성이라고 하죠. 20도씨 내외를 좋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호냉성, 약간 쌀쌀한 기온을 좋아한다. 호냉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호온성인 것은 생강이죠. 완두, 딸기, 마늘 같은 경우는 겨울 나는 거예요. 딸기도 초봄에 나오죠. 완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서늘한 걸 좋아해요. 서늘한 거. 20도씨 내외 정도. 생강은 열대성이에요. 25도씨 이상을 좋아해요. 그때가 잘 됩니다. 호온성 채소인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생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냉성 채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0도씨 정도의 서늘한 온도에서 잘 상륙되는 채소로 마늘, 양배추, 이거 겨울 나는 거예요. 다 시금치, 겨울 나는 거죠. 배추, 파, 양파 이런 것들도 겨울 나는 겁니다. 상추, 무, 당근도 겨울 나는 거예요. 완두, 딸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호냉성이다. 근데 호온성은 25도씨 내외의 따뜻한 온도에서 생육되는 채소, 생강, 고구마, 토란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호온성 채소는 생강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